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항공 우주산업, KAI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기 완제품 제작사.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죠. 네, 이번 딥다이브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KAI가 어떻게 설립됐고 또 핵심 사업은 뭐고, 현재 위상, 그리고 미래 전략은 어떤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KAI 이 출발점부터가 좀 드라마틱합니다. 1999년 그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탄생했잖아요. 그때 흩어져 있던 대우, 삼성, 현대 항공 우주 부문이 하나로 합쳐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한 합병 이상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뭐랄까, 국가 항공우주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그 중복 투자를 막겠다. 이런 명확한 정책적 목표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KAI는 국가 안보랑 정말 직결된 그런 핵심 방위 산업체잖아요. 동시에 이제 첨단 기술 허브 역할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약간 공기업 같기도 한데 또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기업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진 셈이죠. 사업 모델 자체가 국가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력 사업도 역시 군용기 분야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군요. 그렇죠. KT-1 기본훈련기, 그리고 TO-50 고등훈련기. 네, 그리고 요즘 해외에서 정말 핫하다는 FA-50 경공격기. 아, 맞아요. FEO-50 이야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빼놓을 수 없죠. 또 지금 개발이 한창인 KF-21 보람의 전투기까지. 라인업이 아주 탄탄합니다. 특히 그 FA-50 이게 그렇게 성공적이라고요? 네, 정말 눈부십니다. 자료들을 보면 F-16 성능의 한 90% 수준. 근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이른바 가성비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데요. 가성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폴란드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대규모 계약을 했어요. 이게 KAI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특정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파고든 아주 전략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럼 이런 군용기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다른 분야로도 좀 활발히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항기 부품 사업이나 요즘 많이 얘기하는 우주 분야는 좀 어떤가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그런 글로벌 거대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동체나 날개 구조물 같은 걸 납품하는 민항기 부품 사업도 꾸준히 성장 중이고요. 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죠. 이걸 통해서 우주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때 KI 역할이 꽤 있었죠. 맞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KAI는 그 위성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어요. 기존의 항공기 수출 네트워크랑 연계해서 시장을 개척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위성 사업까지? 네. 그리고 MRO, 그러니까 항공 정비 사업이랑 AI 기반 무인기 같은 미래 기술 투자도 빼놓을 수 없고요. 정말 다각화하고 있죠. 와, 정말 하늘과 우주를 넘나드는군요. 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KI가 그리는 미래, 그 청사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에 그 국제 정세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각국 국방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게 KA에게는 분명한 기회 요인입니다. 아, 그렇죠. 시기적으로. 네, 가격 경쟁력을 갖춘 KI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정부의 항공우주 산업 육성 의지도 상당히 강력한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그 글로벌 KI 비욘드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비전 이거 발표했잖아요. 2050년 매출 40조 원. 와, 이거 상당히 야심찬 목표던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죠. 그리고 작년 1분기 R&D 투자가 전년 대비 245%나 급증했다는 자료도 봤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 증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R&D 투자 급증은 단순한 예상 확대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는 KI의 뭐랄까 절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절박한 의지. 네, 특히 위성 기술이나 AI 융합 같은 첨단 분야에서 선진 기업과의 격차를 빨리 좁히겠다. 이런 전략적인 베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T나 현대건설 같은 바른 산업 분야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거고요. 다 같은 맥락이죠?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분명히 도전 과제들도 존재하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큰 허들은 역시 해외 선진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 역시 기술 격차군요. 네, 특히 위성 핵심 부품이라든가 차세대 전투기 관련 첨단 기술,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따라잡아야 할 부분이 많죠. 또 방위산업이라는 게 원래 특성상 정부 정책 변화나 수출 대상국의 어떤 정치적 상황 변화, 그리고 수많은 현역 업체로 이루어진 그 복잡한 공급망 관리, 이것도 KI가 항상 안고 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오늘 KAI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국가적 필요로 태동했지만 이제는 군수, 민수, 우주, 미래기술까지 이걸 다 아우르면서 글로벌 무대로 정말 과감하게 나아가는 그런 기업의 역동적인 모습이 그려집니다. 특히 FA50의 그 괄목할 만한 수출 성과나 KF21 그리고 위성 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이건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탄탄한 내수 시장과 이미 검증된 수출 실적은 분명 KI의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 격차 해소,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이 숙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낸다면 제시된 장기 비전 달성이 아주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자, KAI에 대한 저희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국가 안보라는 특별한 책임과 또 치열한 글로벌 시장 경쟁, 이 사이에서 KI는 AI나 우주 같은 미래기술 투자를 통해 어떻게 균형점을 찾고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초격차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